잠만 해주시죠. 잠만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번 일반 공격 2회 공격 엄마 1화 리뷰에 대한 해명으로 저 오래군이 대표해서 얘기 올릴까 합니다. 이 작품을 호평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괜찮습니까? 아, 예, 하시죠. 썸네일에서는 3분기 최고의 애니라고 하셨는데 이 의견 어이, 우는 거 빨라! 아직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저는요, 그래도 카야노 아이가 어머니 캐릭터로 나와서 이 세계 분위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2화부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서요. 아무리 내조를 한 작품이 많아도 설마 이 정도로 내조를 할 줄이야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거로 열심히 까보겠습니다. 올해하! 애니를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이미 거기가 지옥인지 알고 있음에도 꼭 걸어가보는 애니 리뷰계 호구, 애니 리뷰계 흑우 오래군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이번에도 몇 가지 키워드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제시 스태프, 성상품화, 개그물. 제시 스태프 어떤 제작사입니까? 어마금, 토라도라, 바쿠만, 그리고 이제는 진짜 화석이 된 전설적인 작품 아즈만가 대왕과 다다다의 제작사죠. 아즈만가 대왕하고 다다다가 뭐예요? 아니, 이 작품들을 모른다고? 이 명작들을 모르네. 라떼는 말이. 그랬던 제작진, 작년 2019년 어땠나요? 과한 다작으로 인한 퀄리티 저하, 그 결과 여러 후속작들과 신작들을 망쳐 팬들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아버리고 말았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오이걸 컨텐츠의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이 이 제시 스태프의 작품이니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 새끼들 대어라 망친 거 생각하면 진짜. 두 번째 키워드, 성상품화. 여기서 잠시 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과한 성상품화를 많이 안 좋아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이유를 하나만 뽑자면 이런 과한 성상품화가 안 들어간 작품이 찾기 힘들어요. 아니, 막말로 이번 이세계물들 중에서 저런 요소가 안 들어간 작품이 없고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뭔 맥락도 없이 튀어나와서 하는데 보면서 좋겠습니까? 화 안 나요. 이런 마지막 키워드, 개그물. 개그물은 개연성 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실제로 일상, 좀비랜드 사가와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스토리를 따지지는 않죠. 그저 이 작품이 얼마나 빵 터지느냐의 여부를 중요시 여길 뿐입니다. 우리가 개그물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 사회, 정의 이런 걸 원하겠냐고요. 그냥 웃기는 걸 원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작품이 있으니 여러모로 문화적 충격을 가져다준 이 작품, 10년차 오타쿠가 굳이 끝까지 보고서 알려주는 망작, 오래군의 이건 걸러 통칭 오이걸의 그 7번째 작품이자 이세계 뚝배기 프로젝트 5번째 작품. 일반 공격인 전체 공격의 2회 공격인 엄마는 좋아하세요? 오, 이거 한 번에 끝냈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뮤직 스타트. 이거 개꿀잼 뭘까지? 아니, 이런 이번 리뷰에는 일반 공격인 전체 공격의 2회 공격인 엄마는 좋아하세요? 에 대한 스포일러를 담을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아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나 여러 소문들로 인해 그 장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다행히도 그 정도로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딱히 러브라인 구도가 생기지도 않았고
서로 뭐 좋아하는 분위기를 풍기지도 않았어요. 원작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니는 우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은 안심하시고 보지 마세요. 저는 이 작품을 1화 리뷰하면서 개그물이기에 개연성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저 가볍고 재미있으면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더 길게 얘기하기는 했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다 본 지금은 어떤 결과냐? 놀랍게도 웃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1화 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아주 뻔뻔한 개그를 쓰는데 이게 매번은 아니지만 간혹 푹 하고 뿜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간중간 나오는 어머니 전용 버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뜬금없고 개연성도 개판이지만 이 작품이 보여준 뻔뻔함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잘 어울리는 개그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류인 이세계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개그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작품이 낫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문제는 이 뻔뻔한 개그에서 발생하는데 이 작품이 딴의 개그랍시고 사용하는 요소 중 하나가 앞서 얘기한 과한 성상품화입니다. 저도 꽤나 많은 작품들을 봐왔던 사람이지만 정말 이 작품만큼 뻔뻔하고 선을 과하게 넘는 작품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끽해봐야 제 인생 최악의 애니 마장학원 HXH 정도? 자, 문제입니다. 흉부가 크고 아주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가 판타지 세계에서 슬라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에휴, 이제는 진짜 클리셰가 됐듯이 옷만 녹는 전개가 펼쳐지겠죠. 이 작품은 이걸 2화에 보여주며 심지어 2분 동안 보여줍니다. 아니, 이세계 스마트폰도 언급만 계속했을 뿐 중반부에 튀어나온다고요.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이 작품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뇌절하는 화가 바로 이 2화입니다. 바로 이 2화입니다. 슬라임 장면뿐만 아니라 대놓고 금단의 영역을 계속 보고 있다던가 굳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의 팔을 잡으면 되는 것을 흉부를 잡는다던가 한화에 하나만 나와도 문화적 충격일 것 같은 장면을 2화 하나에 다 집어넣은 거죠. 애초에 이런 장면을 넣는 것 자체가 매니만이 심각하지만 더더욱 심각한 건 저 캐릭터가 무려 어머니 속성이란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작품이 오타쿠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실험을 하는 줄 알았어요. 여동생하고도 썸을 타는 마당에 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과연 이 오타쿠들은 얼굴 이쁘고 노출도 높으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실험 말이죠. 확실한 건 이 제작사 씹새끼들은 오타쿠들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뚝배기를 작살내서 요단강 건너편 베르디아하고 하이파이브를 시켜줘야 하는 건데. 가야! 같이 가야! 이후에도 이런 뇌절 장면은 꼭 하나씩 나오지만 2화의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뒤에서 나오는 장면은 해탈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 작품이 유일하게 잘한 점은 흔직새처럼 뒷부분 가서 뇌절하는 게 아닌 앞부분에서 뇌절해줬고 그 덕분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손절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역겨운데 더 심각한 건 진지하게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어머니인 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사뭇 진지합니다. 무려 개그문에서 말이죠. 거기다가 그 메시지가 대단히 안일하고 엉성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생각해보죠. 어머니는 아이의 반항에 모두 받아줘야 하는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옳은 것인가? 라는 고민. 저는 충분히 던질만한 고민이고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당연히 여길 때가 종종 있으니까요. 실제로 작중 내에서 YG의 어머니 밤의 여제가 던지는 질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딸에게 무관심하고 호스트바에서 살다시피 하고 더 나아가 돈까지 탕진하는 막장 부모라는 거. 그래놓고서 본인이 나름 딸내미랑 화해한다고 하는 것이 딸의 의사 허가도 없이 강제로 같이 게임을 한다? 거기에 딸내미가 짜증 좀 냈다고 자식들은 부모의 골칫덩어리이며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하고 있는데 아니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 일단 개막장 어머니를 데려와 놓고서 뭐가 어쩌고 저째? 나름 노력?
본인이 노력이란 걸 할 거면요, 무슨 개 말도 안 되는 게임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대가리 쳐받고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모라고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이 쓰레기. 이런 개막장 어머니를 데려와서 메시지랍시고 던지고 있는 것도 웃기고, 딸도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어 와 같은 말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심파를 던지고 있으니 감동은커녕 욕이 입가에 맴돌 뿐입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가족주의를 위해 어머니 쪽이나 자식 쪽 둘 중 하나를 부처 멘탈로 만들고 다른 한쪽은 완전 개판 쓰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나마 납득이 가는 수준이라면 메디모녀 정도죠. 여기 쪽도 사실상 답이 없고 그 해결이 정말 아니람 그 자체이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을 1도 지지 않은 주제에 딸내미 가슴에 대못 박는 쓰레기 어머니하고 뜬금없이 어머니는 원망할 수 없어요 시기의 개막장 전개 수준은 아니니까요. 진짜 제대로 된 가족주의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클라나드를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비교를 직접 해주는 편인데 워낙 스포주의가 필요한 작품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짧게 언급만 하자면 주인공인 토모야와 그의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집중하시면 될 듯 하네요. 이쯤 되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개그물을 왜 이렇게 쌉정색하고 진지하게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왜 개그물에 이딴 진지하고 안일한 심파를 쳐 집어넣고 앉았냐 이 말입니다. 누차 얘기했다시피 이 작품은 개그물이라고요. 개그물을 보면서 우리는 맘 편하게 웃기를 원하는 거지 뜬금없이 감동, 눈물, 교훈 같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간혹 감동도 잡고 재미도 잡는 대단한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런 작품들이야 명작 혹은 수작 반열에 올라가는 작품들이고, 본인 장르 하나만 제대로 봐도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본인 장르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있는 이만 못한 가족주의를 쳐넣고 있으니 안 그래도 역겨운 작품을 더더욱 역겹게 만들죠. 이 작품에 어울리는 가족주의는 뒷부분에 나오는 모이칸 녀석이 볶음밥 먹고 자장가를 듣는 걸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껴 집으로 돌아간다는 전개입니다. 뻔뻔하지만 개그물이라는 코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볍고 좋잖아요. 그리고 설마 해서 얘기하는 건데 애들 보는 작품에 좀 유치한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 제발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9금 타이틀을 받았고 앞서 이야기한 그딴 전개를 펼쳐놓고서 애들이 보는 작품, 더 말할 가치도 안 느껴지네요. 모든 망작의 기준 이 세계 스마트폰, 그 위대한 작품의 경의를 표해 정한 기준 ISP 이세카이 스마트폰 3점이었던 그 작품의 점수를 기반으로 일반 2회 공격 엄마에게 줄 수 있는 제 점수는 0.5 ISP입니다. 평소에도 제가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편인데 이번 리뷰가 역대급인 것 같네요. 정말 보면서 화가 났던 것도 있지만 이 작품이 역대급으로 오타쿠를 쓰레기 취급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작품들 때문에 오타쿠들의 이미지가 더더욱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킹반인들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서 짜증이 나는데 업계인들도 오타쿠를 변태 쓰레기로 보고 있으니 내가 볼 땐 업계가 더 심한 것 같아. 씹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죠. 그때까지 올바.